안녕하세요. 예전에 영종도에서 아파트 할인 분양 관련해서 분신 자살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련한 뉴스입니다. 당시에 영종도에 비발디 파크 그리고 영종도 자이 30평대 한 2억 중반 정도에 분양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할인 분양에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리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2억 5천인데 1억 5천 대출 받았고 1억 자기 돈을 넣었었는데 할인 분양에서 1억 5천에 파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1억 대출 받아서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1억 자기 돈 가지고 1억 5천 대출 받아서 산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 왜 그렇게 분신을 했냐, 왜 할인 분양에 반발하냐. 그냥 내가 2억 5천에 샀는데 저 사람이 1억 5천에 들어왔다고 1억 싸게 들어왔다고 기분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할인 분양하게 되면 시세가 떨어진다는 거죠. 30평대 2억 5천이라고 사고 한 1억이나 2억이나 오를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되려 시세가 2억 5천에서 1억 5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금융권에서 기아가 1억 5천 대출 받으셨는데 감정가가 2억 5천에서 1억 5천으로 떨어졌습니다. 5천만원 상환하세요. 미치는 거죠. 자기가 벌었던 돈, 자기가 모았던 돈, 평생 피땀 흘려서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게다가 금융권에서 일지로 5천만원 갚으라 그러니까 빠져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돈 1억 날라갔지. 은행에서 또 빚 갚으라 그러지. 전세 세입자 드리려고 했더니 저기 건설사 시공사에서 싸게 애프터 리빙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한 7천만원 8천만원에 전세 살라고 뿌려버리지.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면초가한 거죠. 금융권에서는 빚 갚으라 그래. 전세 세입자 못 구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처지는 안 돼.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궁지에 몰리니까 이러한 일을 이제 시도하는 거죠. 충격적인 거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영종도에서만 벌어졌습니까? 아니죠. 저기 이제 강북의 화학동인가요? 그쪽에서도 있었고요. 여기저기서 CCC에서 그렇지 다 벌어졌던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저런 일을 선택하는 게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죠. 점점 더 참혹해지고 어려워지고 난감해지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결국 돈 때문이다.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생기면 미치는 거죠. 누가 저러라고 했냐? 그건 네가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매도하는 거죠. 나쁜 놈들입니다. 썩어 빠진 거죠, 세상이. 왜 저렇게 나라 꼴이 엉망인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참혹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질 텐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괜찮을까? 별일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안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쉽게 뭔가를 이루겠다라는 생각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함부로 부동산 관련해서 돈이 없는데 무리하게 집을 사겠다라고 생각은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죠. 사는 처지가 반지하에 살든 옥탑방에 살든 단칸방에 살든 빚이 없으면 살아갑니다. 좀 형편이 조금 불편해도 비싼 뷔페 안 가고 있잖아요. 그냥 분식 가서 맛있는 거 차려 먹고 싼 거 찾아가면서 살면 괜찮습니다. 삶이 안 뒤집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빚지면 이제 삶이 뒤집어지는 거죠. 엉망되고 난리 나는 거죠. 답이 없어서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다라는 거죠. 앞으로 더 무섭고 더 참혹한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꽤 무서운 일, 꽤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죠. 다 돈 때문이죠. 빚 져가지고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유튜브나 아니면 언론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떠드는데 빚 져가지고 안 갚을 수 있냐고요.
금융권들이 채권 주시하면은 그게 쉽냐고요. 시간마다 계속 연락오고 이러저러 압박하고 미치는 거죠. 제대로 못 삽니다. 미치는 거다라고 보면 거의 맞죠. 충격적인 일들이 도처에서 계속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려나 어쩌려나 별일 없으려나 뭐 별 생각을 다 해도 답이 없는 거죠. 영종도 아파트 할인 분양 뉴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저러한 할인 분양이 계속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전세 가격 내려가고 집값 내려가고 분양시장에서는 분양한 물량들 대거 입주 포기하고 뭐 미계약분 속출하고 할인 분양해도 뭐 10억이라고 해놓고 3억 5천 할인해서 35% 할인해서 6억 5천원 내놔도 사람들이 관심 안 보이고요. 뭐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50% 할인 분양하는 거죠. 10억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5억에 파는 거고 또 시간 또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지나면 나중에는 이제 분양하는 분양가 자체가 또 내려가겠죠.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가격으로 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2015년 가격으로 내려간다라고 전망했던 분석 보고서가 있었어요. 제가 그냥 내 마음대로 2015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2015년 가격쯤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서울 기준의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뭐 200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90이 되고 95가 되고 뭐 100 이하로 내려갈 때 그때쯤을 시기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다? 함부로 뭔가를 갖겠다고 투기에 나서서 안 되고 연끌해서도 안 되고 빚져서도 안 되는 시기가 지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의 삶이 괜찮아지고 별일 없으면 좋겠고 또 고배당 우량주나 채권 사서 이자 받아서 조금씩 적지만 재산이 축적되고 늘어나는 삶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라야 우리 삶이 조금 더 해피해지고 또 살아갈만 할 것 같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경거망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삶을 안전하게 지킬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점점 안 쉽다, 어렵다, 난감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보자고요. 어떤 식으로든 헤쳐나가야 되는 현실이 어렵죠. 그걸 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보자고요.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숨죽이고 지켜보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관찰하되 함부로 뛰어들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